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탈중앙 금융, DeFi의 옵션 거래 세계입니다.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라이라 프로토콜 중심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라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LOB 주문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IOC나 FOK 같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주문 유형, 그리고 뭐 마켓메이커 볼트, MMV나 DH 전력 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리피지 없는 포트폴리오 마진 전략이나 DYDX, 버텍스 같은 다른 거래소와의 비교까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당신께서 이제 라이라 같은 플랫폼이 어떻게 온체인 옵션 거래를 더 정밀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특히 CLOB와 자동화 전략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이라가 정확히 뭔가요? V2에서 CLOB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라이라는 기본적으로 탈중앙 옵션 거래 프로토콜이고요.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에서 돌아갑니다. 처음엔 AMM 방식이었는데 V2, 아발론 업데이트를 하면서 CLOB 방식으로 바꾸고 자체 앱체인까지 도입했어요. 아, 자체 앱체인까지요? 네, 이게 거래 속도도 올리고 가스비도 줄이고 또 모든 거래를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체결하려고 뭐랄까 큰 변화를 준 거죠. 확실히 옵션 거래는 가격에 민감하니까 그 AMM에서 가끔 생기는 슬리피지 문제 없이 딱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주식시장처럼 호가창이 있다는 거군요. 라이라 토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아요. CLOB 덕분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LYR의 토큰은 주로 인센티브나 아니면 거버넌스 투표에 쓰이고요. 또 토큰을 락업하면 거래 수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매수 매도 외에도 복합 전략이나 자동 델타 해치 같은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CLOB 기반이라서 가능하다는 그 특별한 주문 방식들, IOC랑 FOK,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쓰는 건가요? IOC는 Immediate or Cancel인데요. 주문을 넣는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만 바로 체결하고 나머지는 그냥 취소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ETH 풋옵션 100개를 사려고 했는데 시장에 당장 팔겠다는 물량이 50개밖에 없으면 50개만 딱 체결되고 나머지 50개 주문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일단 일부라도 빨리 잡고 싶을 때 쓰겠네요? 그렇죠. 유동성이 좀 부족해도 일단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유리합니다. 그럼 FOK는 완전 반대겠네요? 네, FOK는 Fill or Kill인데 주문한 수량 전체가 한 번에 다 체결될 수 있을 때만 주문이 실행되고 그게 아니면 아예 주문 전체가 취소되는 거예요. BTC 콜옵션 200개 주문했는데 매도 물량이 199개만 있어도 그냥 주문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죠. 와, 확실하네요. 네, 이건 좀 큰 규모의 주문을 가격 변동 없이 한 번에 확실하게 다 체결하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뭐랄까, 꼭 필요한 수량 전체를 한 번에 못 살 거면 아예 안 사겠다. 이런 거죠. 재밌네요. 확실히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정말 찰나의 가격 변화도 중요하니까 이런 정밀한 주문 제어가 필수적이겠어요. 오, 그럼 이런 CLOB의 장점을 활용한 라이라만의 자동화 전략 볼트, MMV,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LP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라이라 프로토콜이 그 돈으로 자동으로 콜옵션, 풋옵션 시장에 매수 매도 호가를 막 내줘요. 시장을 만드는 거죠. 아, LP들이 직접 호가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자동으로요. 그럼 LP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즉 스프레드의 수익으로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LP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치한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그 위험, 델타 리스크가 걱정될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라이라는 신테식스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랑 연동해서 예치된 자산을 가지고 자동으로 델타 해지를 해줍니다. 아, 자동으로 해지까지? 네, 그러니까 옵션 포지션 때문에 생기는 가격 변동 위험을 현물이나 선물 거래로 거의 0에 가깝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덕분에 LP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한 8.8%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수수료 기반 수익이고요. 직접 해지 안 해도 되니 편하겠네요. 그럼 DH 전략 볼트는 또 다른 건가요? 네, DH는 원래 다양한 전략가들이 만든 투자 전략 자체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플랫폼인데 라이라랑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 볼트들은 라이라 옵션이랑
선물 같은 다른 파생 상품 전략을 결합해서 자동으로 굴려주는 전략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퍼페추얼 델타 뉴트럴 릴드 같은 볼트는 델타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연 9%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MMV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알고리즘 기반 전략에 투자하고 싶을 때 좋죠. CLOB 기반 정밀 주문, 자동화 전략. 여기에 슬리피지 없는 포트폴리오 마진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자본 효율성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CLOB의 장점을 잘 살린 기능인데요. 슬리피지 없음은 말 그대로 CLOB 덕분에 주문한 가격 그대로 체결된다는 뜻이고요. 포트폴리오 마진은 여러 포지션, 예를 들어 옵션 매수랑 매도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얘네들 위험이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스템이 알아서 계상해서 전체 포지션에 필요한 증거금을 확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아하, 위험이 줄어드니 담보금을 덜 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라이라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ETH 풋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 싶은데 가격 하락이 걱정돼서 ETH 현물을 같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사서 위험을 없애는 델타 중립 전략을 쓴다고 해보죠. 그럼 라이라의 포트폴리오 마진 시스템은 이 두 포지션의 위험 상쇄 효과를 계산해서 필요한 증거금을 많이 줄여줍니다. 오, 효율적이네요. 네. 게다가 CLOB니까 이 모든 걸 슬리피지 없이 정확한 가격에 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랑 예측 가능성 둘 다 잡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돈으로 복잡한 전략 쓸 때 유리하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라이라랑 비슷한 CLOB 기반 DX들, DYDX나 벌텍스랑 간단히 비교 좀 해볼까요? 뭐가 다른가요? 네. 셋 다 CLOB 기반이지만 좀 주력 분야가 달라요. 라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특히 포트폴리오 마진이나 온체인 전력 실행에 특화되어 있고요. DYDX는 전통적으로 선물, 퍼페추얼 거래 강자죠. 유동성도 높고 전문 트레이더들이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V4부터는 자체 앱체인에서 완전 온체인 거래를 지원하고요. 벌텍스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버텍스는 선물, 현물, 그리고 대출 기능까지 하나로 합친 약간 올인원 서비스에 가까워요. 여러 자산을 한 계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마진 시스템이 있고 자동 청산이 없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아비트럼 기반이고요. 결국 어떤 상품을 주로 거래하고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아, 명쾌한 비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희는 라이라 프로토콜을 통해서 CLOB 주문 방식이 어떻게 옵션 거래의 정밀성을 높이는지, 또 IOC나 FOK 같은 주문 유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MMV나 디헤지 볼트가 자동화된 수익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슬리피지 없이 포트폴리오 마진을 활용하는 전략의 이점과 다른 주요 CLOB 덱스들과의 차이점도 짚어봤죠. 맞아요. 이런 도구들은 당신께서 디파이 시장에서 옵션처럼 좀 복잡한 상품을 다룰 때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자본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험 관리하면서 전략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라이라처럼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런 파생 상품 도구들이 과연 디파이 생태계의 전체의 안정성과 성숙도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늘리는 걸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게 될지, 다음 만남까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